2022년 새로운 2023년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새로 부름받으신 세미나리 교사님들과 아직 새로운 세미나리 교재 및 캔버스를 활용하는 데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주어진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 교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위쪽 메뉴에서 자료실을 클릭하시고 복음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교재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복음 자료실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 복음 자료실 화면을 잠깐 천천히 내려보시면 밑에 Books and Lessons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세미나리 교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라는 항목이 보이고 세미나리를 클릭하시면 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재와 신약전서 학생 교재, 세미나리 교과 과정 훈련, 그리고 세미나리 과정 학습 평가라는 네 가지의 자료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옆에는 교리 기기 핵심 자료도 보이게 되는데 이 총 5가지 자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세미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세미나리 교사 교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미나리 교사 교재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와서 나를 따르라에 완전히 맞춰서 교재가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추는 것이 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개의 과목만 있다든지 3개의 교과 과정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죽이었는데 이제는 한 주에 5개의 내용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가정학습반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4개를 개인학습으로 진행하고 1개는 교사가 수업으로 다루게 됩니다. 수업으로 다루실 때에는 개인학습을 하고 남은 1개를 다루시는 것이 정리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교사님들께서 이번 주에 학생들에게는 일부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전체를 아울러서 공과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공과를 그렇게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사님들께서 공과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는 개요가 보이는데요. 개요에 들어가 보시면 한 주 동안 교사님들께서 어떻게 공과를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떠한 내용들이 공과 내용에 담겨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과 각 공과의 목적들이 있고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공과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학생들은 이 공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신다면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 학생 준비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개인 학습에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에는 화상회의 교수 제언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르치실 때에 활동들에 대한 제언이 온라인용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대한 제언은 수업 시작 시 학생들이 종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적을 때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답을 입력하고 게시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이 쓴 것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준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개요에 화상회의 교수 제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제언들이 담겨 있고 온라인 세미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이러한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학습 부분 중에 하나로 들어가 보시면 이 과에는 여기 있는 네모에 있는 박스들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학생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해 및 배경 정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받게 되실 인쇄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면 이 웹사이트 보금자료실에 있는 주해 및 배경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정보와 지식과 지혜들을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왜 여전히 중요한가라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자손이었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마태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여성들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충학습 활동에 대한 제안들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교사님께서 영감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미나리 교사 교재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오류를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에 가보시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 영어가 보이죠. 그리고 영어가 보이고요. 같은 내용인데 한글이 있지만 위에 또 영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덜 되어 있거나 순서가 좀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교재를 읽어보시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교사님들을 위해서 인쇄된 교재들을 모두 다 제공해 드리려고 했지만 본부에서 작년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한 10개에서 11개 정도의 부분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고치는 과정이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늦으면 4월에서 5월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저희가 교사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인쇄를 진행하고 교재들을 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영어로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학생 교재나 교사 교재가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캔버스를 보시면 됩니다. 캔버스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수업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신기하게도 이번에 캔버스에는 번역의 대부분의 오류 없이 번역이 잘 되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쭉 보시면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이런 도표라든지 내용들이 전혀 문제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 캔버스를 활용해서 교사 교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번역이 완전히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재에서 변화 중에 하나는 교리기기와 학습평가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보시면 중간에 교리기기 복습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교리기기 복습도 진행하게 되고요. 학습평가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평가도 지금 두 번째 학습평가죠.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까지 한 해의 마지막을 다 하게 되면 학습평가가 총 12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기기 복습은 여기 보시면 총 25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전에는 1학기 끝나고 학습평가, 2학기 끝나고 학습평가 이렇게 할 때에만 저희가 한 번씩 복습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평가를 하기 전에도 중간중간 복습하는 과정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개인학습이나 혹은 공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교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교재를 사용하시다 보면 교사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업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교리기기가 좀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리기기를 진행하실 때 항상 한 주에 교리기기는 빼놓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교리기기가 한 주 과정 중에 하나로 무조건 포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할 일을 다 하고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고 추가적으로 교리기기를 더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기기가 아예 한 주의 교과 과정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 학습으로 학생들이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필요하시다면 교사님께서 이것을 공과로 진행하셔서 학생들이 교리기기에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리기기에 있는 내용들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학생들은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연구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전문가 집단에게 요청을 해서 세미나리 학생들의 연령대 학생들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고 여러 과정을 반복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삶에 굉장히 와닿는 형태로 좀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리기기를 꼭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세미나리를 시작하실 때에는 어, 꼭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수를 위한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지 총 16주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 학기에.
그 16주의 공과 과정 속에서 75%를 달성하면 됩니다. 이것은 수업과 개인 학습을 포함해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읽기가 경전 과목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어떤 부분부터 어떤 부분까지 다 읽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날짜의 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공휴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16주를 진행한다면 16주의 75%에 해당하는 날짜 동안 경전을 읽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제때에 개인 학습을 진행하고 읽기 과제를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읽기 과제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읽기가 날짜가 중요하지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매일의 경전 읽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기 과제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보금자료실에 보시면 여기에서 홈 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 편집에 보시면 오늘의 경전 구절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을 학습 계획에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의 경전 구절을 포함하시면 와서나를 따라 일정에 맞춰서 매일 한 구절씩 경전 구절이 알람으로 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게 하심으로써 학생들이 매일 경전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카카오톡을 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학생들에게 적어도 그날 학습 분량 중에 경전 구절 하나를 카카오톡에 나누게 하시고 혹은 나누지 못한 학생들은 이 중에서 학생들이 이미 나눈 경전 구절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에 좋아요 표시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서 이 친구가 적어도 이 구절은 읽었구나. 경전을 읽는 경험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심으로써 읽기 과제에 표시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흥더가 대해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읽기를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교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이러한 경전들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미나리 교과 과정 훈련입니다. 이 부분을 꼭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교사님들, 이미 부름받으셔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교사님들도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세미나리 교사 교재에 대한 개요들, 무엇보다도 세미나리 교과 과정을 학생들에 맞게 좀 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과를 조정할 때 고려할 점 같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참조하셔서 내가 공과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그리고 이 세미나리 반을 운영할 때 교사로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어떻게 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실제로 사례 연구가 있고요. 로드리게스 자매에 대한 조정의 경험, 그리고 리 형제의 경험, 그리고 마틴 자매의 경험, 듀브 형제의 경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교리기기 훈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리기기가 어떠한 것인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교리기기에 대해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학생들에게도 강조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리기기에는 학생들이 교리를 숙달하도록 돕고 그것을 복습하고 적용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설명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가입니다. 평가가 단순하게 한 학기에 한 번씩 평가하고 복습하고 끝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 과정 단계에서 여러 번의 복습이 있고 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리 기기의 평가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예전에는 학습 평가가 합쳐서 전체 75%만 통과하면 패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교리 기기도 별도로 75% 이상을 통과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훈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월 27일에
본부에서 영상으로 훈련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훈련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학습평가 공과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여기 읽어보실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학습평가를 위해서 공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리기기에 대한 평가 부분도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리 교과과정 훈련의 항목들을 꼭 읽어보심으로써 학기를 준비하시면 좋겠고,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도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참조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교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재는 모든 반에 캔버스를 개설해 드렸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캔버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교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들을 학생들의 개인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의미 있는 학습을 시키고 싶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답을 성의 없게 쓴다라든지, 혹은 이것이 학생들이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고 전자기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집중된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 학생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노트에 개인 학습을 진행하게 하고 걷어서 개인적으로 피드백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교재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학생들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읽으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또 노트에 자신의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캔버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캔버스에는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력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더 이상 시기에 맞춰서 과제를 열고 닫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전처럼 온라인 세미나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폴딩 기능이 좀 도입이 돼서 내용들을 빨리 로딩하고 또 필요한 내용만 펼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전체 개인 학습에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달력을 보고 혹은 투두리스트를 보면서 과제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뷰를 눌러서 한번 학생들이 보는 화면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보면 할 일에 바로 이번 주에 있는 개인 학습들이 뜨죠.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뜹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에서 그때그때 개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뷰를 나가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여기 있는 달력을 클릭해서 오늘 날짜는 이거네 라고 클릭하면 바로 그날의 학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이 내용들이 홈페이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과목 요강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전체 과정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날짜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과목을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개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모듈을 눌러서 스크롤을 해서 예전처럼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에 캔버스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학생들이 개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까 폴딩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했죠.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학생들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클릭해서 해당하는 동영상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선택사항 더 배우고 싶은가가 거의 모든 개인 학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을 많이 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높은 기대치를 가져주시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훌륭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사 교재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는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 배울 수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동영상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다가 수업을 진행하실 때 필요하시다면 꼭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는 이러한 선택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이러한 선택사항들을 클릭해서 폴딩 기능을 사용해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선택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전히 여기에서도 선택사항 더 배우고 싶은가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 또한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께서 이러한 동영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수업에 활용하고 싶다면 꼭 한번 학생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선택사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한 주의 개인 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안내함으로써 그 부분을 꼭 살펴보도록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력을 잠깐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달력 부분에는 아까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서 보셨던 날짜별로 세팅되어 있는 화면이 달력에 표시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쪽 달력 부분에서 저는 아까 코리안 마스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코리안 마스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날짜에 맞게 이미 달력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달력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학습할 과목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사님들께서 만약 필요하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스나를 따르라의 일정에 맞춰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건드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모듈의 가장 첫 부분에 있는 소개 자료를 수업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먼저 주어서 개인적으로 보게 하고 싶다. 여기에는 신약전서의 소개, 경전학습, 영어로 배움, 신앙으로 배움, 교리기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 세미나를 시작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들을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먼저 주셔서 사전 학습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캘린더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1월 20일인데요. 1월 30일부터 내가 시작하고 싶다라고 할 때 23일부터 영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신약전서 소개를 단순히 끌어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신약전서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홈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 달력에 신약전서 소개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캘린더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릭을 하셔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삭제, 과제를 삭제하시니까 삭제를 누르시면 다시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과제를 이동하고 싶으시면 단순하게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셔서 갖다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이 홈페이지에 있는 달력 날짜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맞추어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은 와선화를 따라 일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드실 필요가 없고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학습에 있어서 소개 자료를 좀 학생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용도로 이 달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모듈들은 학습이 시작하기 전날 일요일 오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님들께서는 특별히 신경 쓰시지 않아도 자료들이 자동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올 한 해 세미나리 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수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들이 졸업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매일 경전을 읽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주님께 개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개인 학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원리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야를 더욱 넓혀서 영원한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교사와의 교류와 공과를 통해서 그들이 좀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학생들이 세미나리에 참여하는 동안 하는 경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부모님과 또한 신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각 가정에서 와선화를 따르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정이 중심이 되고
세미나리가 뒷받침하는 복음 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올 한 해 세미나리 발이 정말 성공적으로 각 반에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